저는 참여 예산의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개방성, 투명성,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되고 예산심의위원들도 공개 선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이익단체라든지 특정 인의 입김에 의해서 예산위원이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덕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때라야만이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온전히 예산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개방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 그 예산은 확정되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기, 2기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심의 과정의 예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이 꼭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심의위원 나의 이익을 위한 예산안 제안이라든지 심의 때 권력을 행사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상주시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예산들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제안된 사업들을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주시 집행부가 한다라든지 또 상주시 의원들이 세심히 살피는 지역 개발 공약 사업이라든지 우리 마을 앞길 좀 포장해 주세요. 내가 가는 농로 포장 좀 해 주세요. 우리 집 앞에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세요와 같은 이런 사업들은 집행부라든지 상주시 의원들이 충분히 세심히 살피고 해결해 가고 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안을 가능하시면은 지양을 하시고 이 제안서가 올라오더라도 가능하면은 반려하는 그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야만이 예산이 투명하게 세워지고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납세자의 대리인인 공무원이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시민이 관심을 가질 때만이 좀 더 긴장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납세자는 예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첫걸음이 참여예산제이고 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2017년에 유엔에 제공한 국내 총생산액이 얼마냐 하면은 2조 1천억 US 달러입니다. 이때 정부 지출이 30.3%고 결국은 민간 영역 지출이 70%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연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008년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례 내용을 보면 A4 용지 한 장 반에 걸쳐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끝이 났죠.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들으라고 권고했으니까 권고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조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북구라든지 대전시 유성구라든지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정부의 권고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너무도 잘 만들어서 정말로 2008년에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파악을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실제 예산으로 성립되는 그런 모범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때 상주시 의회 방청을 하던 상주시 의정참여단 회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을 만들어서 당시 상주시장님과 상주시의회에 보내서 정말 상주시에도 이렇게 좋은 선진적인 예가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제안이 가고 3년이 지난 2016년에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1기 상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요. 첫째, 공모에 의해서 위원 10명을 뽑았고 시장 추천에 의해서 2명, 의장 추천에 의해서 3명, 그리고 당년직 공무원 4명, 19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2017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10억 7천만 원이 10억 7천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전혀 삭감 없이 전액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가 개정되었는데 이 핵심 내용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 추천권을 시장이 2명, 의회 의장이 3명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장과 의장이 추천하던 권한을 모두 없애고 모두 다 시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에 의해서 위원 15분을 모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3일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도 상주시 재정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은 이런저런 도움들이 있고 납세자의 권리다라고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면은 어떤 도움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데 대부분 의문을 가지고 그거 잘 될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약간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은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 발굴된 사업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예산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예산은 결국은 좋은 예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좋은 예산을 이렇게 늘려간다는 것은 나쁜 예산을 줄여간다는 것가 되겠죠. 예. 좋은 예산을 만든다는 것은 곧 나쁜 예산을 줄이기라고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시민들을 상대로 공모한 사업 중에 관이라든지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정말로 주민들의 생활에서 나온 참여예산제 2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우리가 경천대 일원에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지역 코로나19 상황에 해외여행들이 불가능하고 또 도시 놀이터 여행이 어려우니까 상주시 인근에 있는 혹은 상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천대 같은 경우에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변에 뭐 식당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카페들이 없어요. 근데 관광객들이 우리 모든 시민들이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는데 전원이 다 됐을 때 혹은 연락을 급하게 해야 될 경우 굉장히 답답하죠.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무료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바깥에 외출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당황되고 민망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무료 생리대
공급대를 상주시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었습니다. 터미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무료 생리대 공급대를 만드는데 처음 논의될 때의 과정은 이걸 자기 필요한 함매만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뽑아서 갈 거라는 그런 걱정들도 논의 과정에서는 있었지만, 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낸 게 우리 초창기에 공중 화장실의 휴지들을 시민들이 다 풀어갈 거다, 빼갈 것이다, 이런 걱정들을 했었고, 실제 초기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풀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공공 화장실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본인의 필요 이상으로 걷어가는 예도 없고요. 생리대 무료 공급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정말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여러 매를 뽑아갈 수도 있고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은, 이 사업이 시간을 보태면은 시민들의 복지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들어진 이런 좋은 사례들, 이게 결국은 좋은 예산 만들기고 풀뿌리 자치 역량 강화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주시 공무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 길 좀 나와달라, 다리를 나와달라, 뭐 보도블록을 떼라, 무슨 건물을 지어달라, 이런 민원들에 시달리는데, 우리 편안한 마음을 가진 일반 시민들은 정말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상주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풀뿌리 자치 역량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두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 요체가 주민의 참여입니다. 그러면은 한정된 예산을 서로 많이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자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하면은 정말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뭔지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적인 수기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업들이 성공될 때 거기에 참여한 제안자라든지 결정한 사람들은 상주시에 대한 미래 설계가 훨씬 더 긍정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는 훨씬 타 지자체들보다 살기 좋은 곳, 좋은 예산이 많은 시로 알려지게 될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마지막으로 보태고 싶은 게, 우리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다른 지자체보다 살기 좋은 상주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살기 좋은 상주시라는 것은 이웃 지자체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혹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상주시로 기촌할 가능성, 귀농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주민참여예산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시민 여러분, 주민참여예산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